왕좌의 게임 드라마를 연산력이라는 관점에서 예전에 제가 해석했던 방법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연산력의 첫 번째 궤는 중산간 궤입니다. 산이 두 개가 있는 디자인으로서 저는 남북이 등지고 있는 DMZ가 이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의 그침은 등지는 것이라 그 몸을 얻지 못하며 뜰에 가더라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낮에 드라큘라는 자신의 성 깊은 곳 관 속에 꼭꼭 숨어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성 앞의 뜰에서 얼쩡거려 봐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라큘라에게 낮은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백업본을 보존하는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초6에 발에서 그치면 허물이 없으니 바르게 함이 이롭다. 중산간괴의 효사는 남녀의 교감과 결혼을 의미하는 택산함괴와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관계는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반드시 남녀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남녀로 그렸습니다. 초효, 2효, 3효는 이 남자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초효에서는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발을 움직여 돌아서지 않고 계속 등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이 종아리에서 그치니 그 쫓음을 제어하지 못하여 마음이 유쾌하지 않도다. 이것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동하여 발을 이미 움직여 버린 것으로 이 남자가 돌아선 상황이 될 것입니다. 9.3. 그 허리에 그치니 등이 찢어지는 듯하고 위태롭고 애가 탄다. 이 남자가 돌아선 여자에게 뭔가를 바라지만 들어주지 않고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6.4. 그 몸에 그치미니 허물이 없으리라. 여기서부터 상꾀는 여자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미련이 없고 초연한 상황으로 몸을 움직여 돌아서지 않습니다. 6.5. 그 볼에 그침이라. 말이 차례가 있음이니 후회가 없으리라. 볼은 곧 얼굴이고 고개를 돌려 돌아보지 않고 말로 거절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고 눈을 맞추고 말을 섞기 시작하면 감언이설 같은 것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구. 도탑계 그치미니 기라리라. 결국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잘 그쳤기 때문에 기란 것입니다. 간꾀는 어떤 욕망을 제어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가만히 그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사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초효는 움직이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멈추고 쏘는 것이고 6.2는 발의 윗부분인 종아리를 그친다고 했으니 땅을 굳건히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곳에서 자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계속 발에 힘을 주거나 움직여서 중심을 스스로 잡아야 하는 상태이고 6.3은 허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이 중심을 잃은 극도로 불안전한 상태이고 6.4는 몸을 안정시킨 상태로 쏘는 엎드려 쏴 같은 자세이고 6.5는 말이나 호흡마저 그쳐서 안정시킨 상태이고 상구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그침이 지극하여 가장 안정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꾀와 택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간꾀는 기본적으로 그침이지만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역할을 합니다. 백업본을 만드는 이유는 필요할 때 다시 쓰기 위함이고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새로운 백업본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소남인 간꾀와 짝이 되는 소녀인 택괴 역시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꾀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안전성과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충돌하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깊은 곳에 보관할수록 접근성은 떨어져서 그침을 깨고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갇혀있는 상태의 간꾀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충격이 필요하고 그것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좌의 게임은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의 대륙에서 펼쳐지는데 훨씬 크기는 하지만 생긴 것도 그렇고 역사도 영국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숲의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일종의 요정들로서 석기시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마법을 사용합니다. 숲의 나무들의 얼굴을 조각해 만든 신령한 나무인 위어우드를 만들었고 옛신을 섬깁니다. 영국 역사에서는 켈트족에 해당합니다. 최초인들은 12,000년 전 웨스테로스로 왔는데 청동기를 사용하며 2,000년 동안 숲의 아이들과 싸우다가 평화협정을 맺고 함께 공존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8,000년이 지난 후 백귀의 침공으로 새벽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건축왕 브랜든이 더 월이라는 얼음벽을 만들게 됩니다. 최초인들은 북부 스타크 가문의 선조로서 후천 개벽에서의 한민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영국 역사에서는 스코틀랜드와의 접경에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세웠던 로마인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달족은 백귀와의 새벽의 전쟁 2000년 후 철기를 쓰는 안달인이 해협을 항해하여 정복 이주하였는데 남부 전체를 차지하여 칠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7신을 믿는데 이는 8괴로 분화된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는 앵글로 섹슨족이 침입하여 칠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발라리아족은 칠왕국을 통일하고 철왕자를 만든 타르가리엔 가문인데 300년 전 칠왕국 통일전쟁 때 아에곤이 3마리의 불을 뽐는 용과 더불어 침략하였습니다. 영국 역사에서는 바이킹족이 침략하여 노르만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왕좌의 게임 드라마의 원작인 책의 제목은 얼음과 불의 노래인데 스토리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스타크 가문과 타르가리엔 가문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숲의 아이들과 최초인들에는 간꾀의 디자인이 뚜렷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라는 지칭에서 소남에 해당하는 간꾀의 특징을 볼 수 있고 최초인들을 대표하는 스타크 가문이 결국 왕좌의 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스토리는 간꾀의 디자인으로 선천에서 백업되었던 한민족이 후천 개벽을 연다는 스토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이 부분이 영국과 닮은 웨스테로스 대륙이고 남부, 북부입니다. 최초인들, 안달인, 발라리아인들은 모두 에소스 대륙에서 웨스테로스로 넘어갔습니다. 스타크 가문의 브랜 스타크는 불륜 현장을 목격당한 제이미 라니스터에 의해서 탑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불수가 되는데 이는 간꾀의 그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새눈 까마귀의 꿈을 꾸고 깨어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장벽 너머로 가서 숲의 아이들과 새눈 까마귀를 만납니다. 새눈 까마귀는 브랜에게 너는 다시는 걸을 수 없겠지만 날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브랜은 스킨 체인징이라는 동물 등에 빙의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린 시어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고 소통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신무극의 페놉티콘을 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긴 여행의 동반자였던 미라 리드가 넌 그때 동굴 속에서 죽었구나 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브랜의 에고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의 후반부에서 최초로 투표 방식으로 선출된 독립된 북부를 제외한 유광국의 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브랜 스타크가 지배하는 세상이 후천이 되는 이유는 왕좌의 게임에서는 온갖 음모와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브랜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투명한 신무극의 페놉티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주된 스토리 흐름에서 조금 동떨어진 조연으로 보이던 브랜이 왕이 되는 결말이 상당히 생뚱맞아서 많은 팬들이 드라마의 각본을 맡은 사람들을 욕하기도 했지만
이는 원작자인 조지 R.R. 마틴의 원래부터의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왕좌의 게임 드라마의 결말 부분에서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 계급이 아니라 사회 신분이 낮아서 차별받거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는 식의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지나치게 추구한 때문에 결말이 부자연스러워졌다고 평가하는 어떤 분의 견해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과 암시를 담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드라마의 원작인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금니는 다른 이빨들보다 훨씬 큰데 다른 이빨들이 밀리지 않게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쪽 이빨들이 다 빠져버린다면 치열이 밀리게 될 것입니다. 왕좌의 게임에는 악의 극치라 볼 수 있는 지약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역할은 지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악당들이 없었다면 스토리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 필요한 역할들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역시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선에 닿을 수 있는 이 분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약 역시 존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천을 통해 이미 이 분포를 얻어낸 상황에서 후천에서 굳이 지선과 지약이 공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남겨진 선천의 기록이나 자료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알면 그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거나 피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연산역 복원 프로젝트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